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기 토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화요일장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여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장 초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강세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지속된 영향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장 마감이 되었네요. 주가의 관성의 법칙으로 현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기가 힘든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1% 가까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이에 영향을 받은 테슬라 주가도 1.6%대의 상승을 하며 종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테슬라 기술적 분석 알아보고요. 일론 머스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일부 발언은 2021년 1월 8일 트위터 사용이 금지된 트럼프가 제한 없이 플랫폼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네요.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일상적인 운송이 수행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잠재력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오토파일럿 및 풀셀프 드라이빙 제품군을 개발했지만 모건 스탠리 분석가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성장 스토리와 지속적인 확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차량 제조인 테슬라의 공급망 및 인프라 개발과 같은 다른 강점과 함께 금융회사가 돈을 투자하는 곳이 테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 조나스와 모건 스탠리의 다른 분석가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메모에서 테슬라의 지속적인 확장과 가치평가 증가로 가는 진정한 길은 가장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는 제조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차량 인도에서 9분기 연속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메모에서 테슬라와 관련하여 AI,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같은 속성이 과대평가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성장 단계를 주도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새로운 메모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 달 동안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거래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테슬라가 FSD와 레벨 4에서 레벨 5의 자율성이 연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율성에 대한 이 회사의 초점은 주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머스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연말까지 완전한 자율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조나스는 여전히 비중 확대 등급으로 테슬라 주식에 대해 1,300불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랜 배터리 파트너인 파나소닉은 미국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에 공급하기 위해 건설될 것이라고 하네요.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고급 업체 중 하나이며 테슬라 세미 및 사이버 트럭과 같은 향후 차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4680셀을 기꺼이 공급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EV 센터 터치스크린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차량에 대한 무료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NHTSA에 따라 안전 리콜로 표시됩니다. 리콜 대상 차량에는 2021년과 2022년 모델의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와 2022년의 모델 3 및 모델 Y가 포함됩니다. 총 12만 9,960대의 차량이 리콜되고 있지만 테슬라는 실제로 결함이 있는 차량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리콜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과열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기가 상하이 폐쇄는 4월의 차량 판매가 9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는 CPCA 테슬라 중국의 4월 생산량이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렸고요. 다시 확인해보면 CPCA는 테슬라가 2022년 4월에 1,757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1,512대의 도매 수치를 게시했습니다. 4월 동안 기가 상하이에서 다른 나라로 차량을 수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3월에 총 65,814대를 판매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회사의 도매 수치는 전월 대비해서 97.7%나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의 도매 결과는 2022년 3월의 수치보다 64,302대 부족했습니다. 이로써 2분기의 타격은 현실적으로 거의 올 것이 확정적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다른 공장의 보충 생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현재 기가 상하이 공장이 다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정보가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망에
문제는 있지만 가동 중단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테슬라의 내적 문제가 아닌 외적 문제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021년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든 기가팩토리 위치에서 배터리를 재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각 위치의 재활용 솔루션을 맞춤화하여 귀중한 재료를 제조 공정에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2020 임팩트 리포트에서 폐기된 배터리의 100%가 재활용되고 0%가 매립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에도 이에 대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기가 네바다는 주당 50톤 이상의 재활용 재료 생산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회사가 음극 공급망을 위해 150톤의 배터리 재료를 재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배터리의 원자재 부족 현상 문제로 전기차 회사들이 많은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데 테슬라가 배터리 재료를 재활용하는 것은 정말 추후에 신의 한 수가 될 거라 보여지네요. 자, 그럼 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1.64%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0.06%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1.33% 상승하였고 애플은 1.61%, 마이크로소프트는 1.86% 상승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81% 상승을 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800불 플러스 1.64%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819불 시작했으며 최고 82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74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98% 지수 상승하였고요. S&P 500 플러스 0.23% 지수 상승하였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24% 지수 하락을 하였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자, 밑꼬리를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앞으로 줄어야 좋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면 RSI 35.17 30대의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매트는 여전히 EMA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다시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70불 되겠고요. 그 위로 단기 저항선은 867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보시면 또 밑꼬리를 길게 단 또 망치형 비슷한 음봉 캔들이 이렇게 나왔죠. 자, 테슬라 자체 내에서는 지금 위쪽으로 좀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의 악영향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구간 내에서 지금 밑으로, 자, PNF 차트를 잠시 보실게요. 자, 밑으로 요 구간이 지금 무너지면 자, 한 번 더 이 최저점 요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자, 이 부분 좀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자, 위쪽으로 다시 요 구간까지 돌파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돌파가 되면 자, 이쪽에 또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흐름이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파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파동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머리를 밑쪽에 두고 움직이고 있죠. 자, 이 파동이 이제 머리를 앞쪽을 바라보던가 위쪽을 바라보면서 한번 또 이제 다지기 느낌을 아마 낼 겁니다. 자, 그때 그 타이밍 한번 주시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다시 매물대 차트 보시면 지금 EMA5가 다시 다 뚫고 밑으로 내려와 있죠. 지금 EMA5, 20, 자, 이렇게 잘 정배열로 됐는데 또 며칠 후에 다시 지금 역배열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EMA5가 EMA 240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한번 크게 볼륨 상승 나올 확률이 있고요. 자, 이때 만약 시그널 나오면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는 게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봉의 투심이 조금 올라갔죠. 다시 조금 올라가서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 차트입니다. 자, 60분봉 보시면 또 이쪽에서 지금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계속 계단식 하락, 나스닥과 똑같이 계단식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자, 위쪽으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가서 계단식 하락을 이어갈지 자,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할 듯 하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자, 위쪽, 자, 1단계로 지금 현재, 자, 요 구간, 860불, 요 구간을, 지나쳐서 지금 거의 890불 때까지, 움직여 이쪽에 좀 안착이 되는지, 그 위로 만약에 950불 이쪽을, 향해서 움직인다면 완벽한 또 이쪽에 밑바닥 다지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간이 무너져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이전 구간 756불 그쪽까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쪽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최저점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으니 이 점도 가능성은 열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로 3828, 아웃플로 4014.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도세 또한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장은 초반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왔으나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증시의 위아래 변동성이 강하여 테슬라 투자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원래 내가 계획한 대로 중심을 딱 잡고 계심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9.54%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9일 테슬라 비중 9.61%에서 2022년 5월 10일 테슬라 비중 9.54%로 비중이 또 소폭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크의 캐시우드는 글로벌 경제 침체를 보고 패드 인상 계획에 대한 시장 매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은 믿을 수 없는 공매도 활동을 하고 있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캐시우드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크는 제너럴 모터스를 매입하며 포지션을 추가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GM을 포지션에 추가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긴 배송 일정으로 인해 인기 있는 전기자동차의 일부 모델에 대한 주문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이전에 폭발적인 수요 관련된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3월에는 이로 인해 더 많은 테슬라 모델이 미국에서 2023년까지 매진되었습니다. 일부 모델에 대한 주문이 중단될 경우 중단된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더 오르게 될 듯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니켈의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테슬라도 원자재 부족에 대해 리스크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광산 기업 인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일론은 테슬라가 본인이 필요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트위터 인수로 인해 일론이 테슬라를 떠난다느니 이런 루머들이 많았는데 일론의 발언으로 루머는 일단 들어갈 듯하네요. 또한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인 FSD가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다른 회사에게도 판매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SD가 다른 회사에 판매가 된다면 모든 전기차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판매 점유율 관계없이 FSD로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테슬라는 빚도 적고 현금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미래가 더 강력한 회사입니다. 현재 증시에 따른 주가의 하락은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값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치킨 멤버십 이상 회원님들에게 저희 1차 추매부터 2차 추매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며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매매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미리 계획을 짜 놓으셔서 계획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계산대로 감정 없이 매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 테슬라 3차 추가 매수를 어느 구간에서 할 건지 공개를 하였습니다. 저를 따라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의 계획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정기에 저는 테슬라 비중을 또 많이 늘려서 현재 94%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군TV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회사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한 방향성에 이상이 없는 한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찬스가 왔을 때 비중만 늘릴 것입니다. 투자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이상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수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조정장에서의 매수를 즐깁니다. 올바른 매매 습관만 갖고 계셔도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매매 습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매매 습관이 잘못되면 망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스스로 꾸준히 성장하십시오. 현재의 조정장에 대한 경험은 정말 값지고 좋은 경험입니다. 꼭 기억하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되새겨 보시면 투자 운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공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기 바래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